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 지연 논란뿐만이 아니라 최근 발언 논란도 후폭풍이 굉장히 거셉니다. 지난 주말에 탄핵 찬성 집회에서 나왔던 연평도 꽃게밥 이 발언에서 연평해전 유족들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이 대표의 발언과 또 유족들의 목소리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.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머리만 좀 얼굴 쪽이나 부패돼서 시신을 건져왔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을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. 제 남편이 생각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. 41일 동안 바닷속에 있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.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장 발언을 하신 게 너무 화가 난다. 당신들 한 건 아니다. 이렇게 말을 하겠지.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왜 그래? 왜 하필이면 연평도 바닷속 꽃게냐? 가까운 한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.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저 연평도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든 이걸 듣는 피해자 가족들, 유족들의 입장까지 좀 헤아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, 비판들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도가 되면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. 그렇죠. 사과를 하셔야죠. 사실 이게 그 꽃게밥이란 표현 자체가 저는 좀 기시감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이를테면은 우리가 느와르 영화를 좀 보시면 물고기밥이 될 수도 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그런 것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꽃게밥이란 표현을 그것도 연평도에다가 빗대어서 했다라는 것은 또 아까 유가족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바닷속에 머무르면서 신체 일부가 부패가 되는 그 과정에서 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그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. 이재명 대표가 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? 어찌면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정말 유력 주자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의 입에서 좀 이렇게 국민들의 가슴에 이 상처를 주고 폐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. 이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에서 어깃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반대만 하던데 반박만 하던데 이쯤 되면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강석필 부위원장님, 이 사과를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노상원 수첩에도 수장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꽃게밥이라는 표현이 그 수첩에 기재된 것과는 또 다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한 표현 쓴 거 아니냐 지적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. 사실 그 노상원 씨의 그 수첩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도 살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혹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간에 김한나 씨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본인이 유가족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네.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. 합니다. 다만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정치인들이 했던 말 중에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는다면 저희도 할 말이 없을까요? 아니면 많은 야당의 지지자들도 상처받은 말들 없었을까요? 그런데 당사자들의 기분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너무 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지적하기엔 너무 그 수준이 저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? 그러니까 국민 전체적으로 김한나 씨라든지 다른 유가족이 나와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꼬투리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당사자께는 사과는 하지만 말꼬투리 잡기다 이런 지금 해명하시는 것 같습니다.